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요. 당내 상황 좀 들어볼까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무슨 일로 바쁩니까? 지금 그 3명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네. 강원 지역부터 지금 생방으로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유튜브 델리민주로도 지금 보실 수 있는 만큼 네. 치열하게 8월 달에는 순회 경선을 통해서 네. 전 지역을 돌면서 네.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예.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네. 그런 또 순차적인 민주당에서 지금 경쟁하고 또 비전 경쟁하고 막 보여줘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뉴스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국힘의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민주당 기사 전당대에 많이 써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당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네. 안정되고 있다. 그래요. 라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따박따박 네. 앞으로 차기 당 대표 지도부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 8월 달에는 노력을 하면서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이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대명이어서 뭘 결과는 뻔해.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 저희는 사실 3명의 이런 당대표 후보자들이 상당히 저희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행에 그래요? 성공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워낙에 강력하신 또 파워가 있으시지만 또 박용진 후보나 강훈식 후보는 만만치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요. 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내부 총질하고 막 그러진 않겠죠? 저희는 앞으로 당 내에서 민주당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거티브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포지티브한 방향에서의 네. 우리 혁신 그리고 비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온라인 플랫폼에서 뭐 욕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그런 건 본질은 아닌데요. 사실 네. 좀 와전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우리 당에서의 그동안 어려움 중에 하나가 팬덤 정치하면서 또 문자 욕설, 협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비대위 차원에서도 당내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민주당 내에서의 건설적인 토론 문화 정착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정말 지도부에 또는 국회의원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런 소통의 공간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원 청원 제도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으로 뜨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했는데 네. 그만큼 건설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반대로 욕설이나 성희롱, 협박 이런 것들은 자제하자. 이것이 우리 당의 기조고요. 네. 그런 면에서의 이재명 의원이 발언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취지가 왜곡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좀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이 조금 헤매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이 또 그 국민들한테 멀어져 갔던 국민들의 마음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2달 비대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민생 그리고 경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의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면에서의 관련된 TF들을 그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 우선 실천단도 있고요. 예.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TF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항상 정책 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지도부에서도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따박따박 보여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따박따박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좀 큰 분란이 있어서 민주당이 좀 안 보이는 건 사실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비대위로는 갈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은 집권 여당의 그런 분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참 국민의힘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권력 다툼, 특히 정권을 쟁취한 이후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권력 다툼, 내부 분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 것이죠.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도 그 과정조차도 지금 여러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당대표부터 지도자 한 분 한 분에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에서의 뭔가 소신이나 쓴소리를 하던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말 국민 실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참 암담하다라고 걱정이 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데요. 이거 그 국가적으로도 이게 조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국정 동력 상실하면 국가적으로도 좀 불행입니다. 좀 뭘 조금 잘하면 어떤 점만 고치면 좀 나아질 텐데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8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대 지지율을 계속 보이면서 국민의 불안과 신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불안을 조장하고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죠.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선은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그리고 비리 이런 부분인데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지만 고집불통, 오만, 독선, 일방통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전략이나 방향에 수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부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국민 신뢰, 국정 동력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신현영 의원 그리고 아까도 조은 의원도 언급했는데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20%대다 이 얘기를 했는데 KSOI가 지난 29일, 30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긍정평가는 28.9% 기록했습니다. TBS가 의뢰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현영 의원 나왔으니까 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워낙 명석하시니까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1만 명대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위중증, 중환자 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빠르게 확산하고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확산세가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정도가 좀 줄었다는 거죠. 네.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요? 예. 다만 그래도 지금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달에 매우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8월 순회 경선과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안전한 방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획과 행사를 진행할 것이냐는 그 고민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예전에는 몸이 아픈 것 같으면 쉬어라.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받고 검사 받고 빨리 가서 쉬어라.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검사할 때 돈 내라고 하니까 나 검사 안 받을래. 그냥 있을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국민 짜증을 북돋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2년이 넘는 동안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참여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대한민국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격려와 보상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것은 또한 국민들한테는 이 코로나 협조에 대한 그 요청을 오히려 반대로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 보건복지 처음으로 후반기 상임위가 첫 번째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물론 장관은 아직 뭐 지명도 안 됐고 공석이기 때문에 아니 그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아직도 이 코로나를 관장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다는 게 이게 실합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권력 장악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인사를 일사천리로 해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 시기에 특히 감염병 시기에 우리 국민 건강 그리고 건강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 보건복지부의 중요성을 너무 낮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임명 안 한대요? 그런 면에서 지금 2명의 장관이 이미 사퇴를 하면서 실패한 사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례까지 실패하면 우리 정권이 더 흔들릴 수 있고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람으로서의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스크리닝 하다 보니 아직까지 적합한 인물이 찾아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시죠? 예. 과학 방역 계속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계속 하려고 했었던 건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상임위가 열려갖고 현안 질의가 있었어요. 네. 많은 여야 의원들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과학 방역의 실체가 뭐냐? 그 얘기 나왔어요? 예. 심지어 여당 간사님도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국민들이 못 느낀다. 국민의힘에서도 그 목소리 나왔어요? 예, 여당 간사께서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하던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차이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얘기하는 과학방역의 전과 후의 차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있다. 이게 과학방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간 자문위원하고 과학방역하고 또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또 보건복지부 차관은 저번에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최고의 방역 전문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과학방역으로서 근거를 쌓겠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 말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 말 다르고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 각자 생각하는 과학방역의 정의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과학방역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정쟁으로 수사적으로 계속 미화하려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해야 되는 골든타임 놓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 또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에 동력이 되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접촉한 무증상자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어떤 걸 또 확충해야 됩니까? 그 정책 또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신뢰를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껏 무료로 해주다가 갑자기 5만 원 내라 7만 원 내라 아니야 너는 10몇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검사 받고 싶겠어요. 그래서 과학 방역을 한다면 모든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동안에 환자 부담을 줄인 것은 어떤 근거로 했으며 또 지금 다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이 방역에 대한 그 진단검사에 대한 대책이 전환이 된 겁니다. 네. 이게 과연 과학방역이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과학방역이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오락가락식의 방역이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겠느냐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어서요. 네.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네. 좀 쓴소리도 하면서 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1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숨겨진 사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휴가철인데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국민들께서는 여러 그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2년 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 즐기고 마스크 쓰고 정말 이런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휴가는 정말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그 액티브하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더 이상 참아달라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많은 집단이 군집하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마스크 쓰시면서 활동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증상이 의심되거나 네. 또 주변에 아니면은 고위험군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네. 본인들께서 스스로 그래도 내 몸의 상황이나 변화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적합한 대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뿌리는 축제 그리고 물놀이 공원 그다음에 막 락 페스티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괜찮습니까?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군집되어 있고 또 그런 데들은 보통 이렇게 함성이나 네. 아니면 또 이렇게 비말을 통한 여러 가지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왜 방역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지 질병관리청에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8월 달에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요. 네. 이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반발이나 아니면 부작용들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책임 방역이라는 기치 하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방역하고 알아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침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침을 줘야 되고요. 가이드라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노출이 되거나 의심이 됐을 때 진단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서 이 확진자들이 더 많은 확산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뭔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똑부러져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느라고 이렇게 코로나 질문이 많아졌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휴가 다녀